시간이 안 되진 않겠다? 이거 다 얘기하려면. 단독 특성에 대한 차원 해석을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추진기의 작동 조건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추진기가 회전하는 축을 통해서 2파이 n q만큼의 동력을 입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앞쪽으로 미는 추력 곱하기 VA라고 하죠. 우선 VA만큼의 앞으로 미는 그런 동력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기의 효율은 앞에서 옛날 얘기했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추진기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이 추진기가 효율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효율이 얼마인지 알면은 여기에서 이거 넘어갈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추진 성능을 추정할 때 효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실제 프로펠러를 가지고 테스트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프로펠러 뭐 지름이 크면은 한 9에서 9m 이쪽 저쪽까지 나가거든요. 이제 그것보다 크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크게 하느니 그냥 프로펠러를 2개 만드는 걸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너무 커지면은 구조적으로 문제도 있고 만들기도 힘들고 뭐 등등이 생기니까. 하여튼 뭐 대충 보면 한 10m 정도 된다고 칩시다. 큰 프로펠러들. 10m짜리 프로펠러를 실제로 돌리면서 토크랑 추력을 재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형 실험을 아까 저항 시험에서 하는 이유도 뭐예요? 실제 배 갖고 테스트를 못 하니까잖아요. 그럼 이제 얘도 모형 시험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우선 모형 실험 하려면 뭐를 해줘야 되냐면은 상사를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 무차원화를 해줘야 되죠. 근데 추진기에 대해서는 조금 특이하게 되는 게, 우리가 저항 시험할 때는 뭐의 상사를 맞춰줬어요? 무슨 상사 맞췄어요? 저항 시험할 때 프루드수였잖아요. 근데 프루드수를 왜 맞췄어요? 우리가 뭐 점성이 중요한데 점성을 못 맞추고 프루드수가 좀 더 조파저항이 프루드수에 너무 민감하니까 프루드수를 맞췄다라고 앞에서 내내 설명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프루드수 상사를 맞추면 뭐가 맞아요? 주위 생기는 조파저항, 파도가 비슷해지죠. 조파저항 계수가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추진기는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수면에 영향을 안 받게 설계를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추진기가 수면 근처에 위치하면 성능이 무조건 안 좋아져요. 좋아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게, 얘가 돌아서 추력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추진기 쪽의 압력 변동으로 인해서 수면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면에 가까우면 어쨌든 얘가 교란을 할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동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진기는 수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능한. 그럼 프루드수를 맞추는 게 의미가 있어요? 프루드수는 자유수면의 문제에 대해서 상사를 하기 위한 건데, 추진기는 수면이랑 안 친해요. 맞출 이유가 없죠. 그럼 뭐 하나 남아요? 레이놀즈수. 레이놀즈수 하나가 남는데, 우리가 레이놀즈수 저항 시험할 때 무슨 얘기 했었어요? 못 맞춰요. 얘는 작은 모형을 갖고 오면 그만큼 속도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그거를 무작정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놀즈수도 사실상 못 맞춰요. 그럼 우리가 모형 시험을 못 하겠네요 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레이놀즈수나 프루드수는 어떤 상사에 대한 거냐면은 동력학적 상사에 대한 거예요. 맞아요? 뭐에 대한 거였어요? 뭐 중력에 대한 동력학적 상사가 프루드수였고, 점성에 대한 동력학적 상사가 레이놀즈수였잖아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한 상사 포기를 해도 추진기는 문제가 별로 없더라라는 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안 맞추면 뭐를 맞출 거냐라고 생각 들겠죠? 여러분들이 잠깐 들었지만 까먹은 운동학적 상사를 맞추면 됩니다.
동력학적, 그러니까 점성이든 중력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고, 왜냐하면 중력 문제를 받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추진기는 완전 물속에서 움직이니까. 얘는 문제가 아니고 점성은 못 맞추니까 얘는 포기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맞춰줄 수 있는 상사가 운동학적 상사인데, 운동학적 상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은 물체 주위에 발생하는 뭐가 같다요? 유선, 스트림라인, 아니면은 속도 분포가 같다거든요. 속도 분포의 비율이 같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번 수업 제일 초반에 열심히 얘기했던 추진기 날개를 띄워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갈수록 이상하게 그려지지? 추진기 날개를, 추진기 단면을 그리면 이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에 발생하는 유선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전진 속도로 인해서 들어오는 유동 성분이 있었고, 아까 또 뭐 있었어요? 회전으로 인한 유동 성분이 있었죠. 그럼 둘이 합을 하면은 뭔지 몰라도 대각선으로 오겠죠. 이 대각선으로 들어온 유동이 너무 붙여서 그려서 잘 안 보이나? 이런 식으로 생겼다 했을 때, 아까 얘기한 전진 방향이랑 회전으로 인해서 실제로 얘가 느끼는 거는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온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 코드 길이를 그려놓고, 뭐 유동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수업 초반 얘기한 게 여기 꽁무니 뒷날 따라서 그쪽으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걸 억지로 맞춰주려는 게 포텐셜 유동에서 쿠타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프로펠러 날개 기준으로, 날개 단면 기준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유선만 알면은, 유선을 제대로 구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프로펠러 날개 주위 유선을 구하면은. 유선만 다루는 문제가 포텐셜 유동이거든요. 이거 배웠잖아요. 맞아요? 포텐셜 유동에서 쿠타 컨디션 줘가지고 쿠타 주코스키로 서큘레이션 감마를 주면은 L만큼의 양력이 나온다잖아요. 이 L이 결국에는 어떤 크기냐면은 유동을 이 방향으로 꺾어주는 데서 반작용으로 나오는 양력이거든요. 근데 추진기는 결국에는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냐면 양력들이 모여서 추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기에서 중요한 거는 양력 발생만 제대로 상사를 할 수 있으면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양력이. 근데 양력은 우리가 뭘로 추정을 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냐면은 유선 가지고 포텐셜 유동 해석을 해도 잘 나온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성 문제가 아니라 얘는 물론 점성이 없진 않아요. 쿠타 컨디션 맞춰주려면 점성 유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유체든 점성은 있잖아요. 점성 없는 유체는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뭐를 갖다 놓든 레이놀드 수가 뭐가 되든 쿠타 컨디션은 안 없어져요. 항상 발생해요. 그럼 쿠타 컨디션 항상 생기니까 우리가 포텐셜 유동처럼 생각을 했을 때 스트림 라인은 레이놀드 수가 뭐가 되든 똑같이 생길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물체를 따라서 흘러가는 그 스트림 라인, 유선은 그래서 레이놀드 수랑 상관없이 항상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맞춰주면 된다? 스트림 라인만 맞춰주면은 발생하는 양력이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스트림 라인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운동학적 상사잖아요. 그럼 운동학적 상사는 우리가 이제 맞춰주면 되겠네요. 근데 운동학적 상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들어오는 유동 방향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랑 모형이랑. 들어오는 유동 성분 우리가 뭐랑 뭐로 나눈다 했어요? VA랑 2파이 RN, 2파이 NR이라고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운동학적 상사를 맞춰줄 거면은 결국에는 얘랑 얘의 비율, 다른 말로 하면 들어오는 유동에 대한 날개의 받음각이 같으면 돼요. 프로펠러 날개의 받음각. 근데 받음각이 결국에는 받음각 알파라고 쓰죠. 얘는 받음각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얘를 알파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이러면 좀 그렇구나. 얘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받음각 알파는 아크 탄젠트 VA 분해가 되네. 헷갈릴 수 있으니 반대. 여기를 알파로 할게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죠? 받음각이? 맞아요? 받음각.
그러니까 모형이랑 실선이랑 프로펠러 날개 받은각만 같으면은 발생하는 양력의 비율은 똑같을 거란 거예요. 날개 받은각만 같으면. 근데 날개의 받은각은 뭘로 정해져요? 회전 속도랑 전진 속도의 비율로 가지고, 회전 속도랑 전진 속도 비율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유동의 합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합성분이. 만약에 전진 속도가 회전 속도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방향이 어디로 가요? 유동 방향이 좀 더 눕겠죠. 전진 속도가 더 크다면은. 회전 속도가 크다면은 배는 아예 멈춰 있고 추진기만 돈다면은 유동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것만 모형하고 실선하고 같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얘를 맞춰주려니까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막 엄청 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한 15도 이내 정도면은 되게 알파랑 탄젠트랑 같다고 보죠. 사인 알파랑 같다고 보잖아요. 탄젠트도 사인 알파랑 따라가니까. 그래서 알파가 너무 크지 않으면은, 왜 너무 크지 않다는 조건을 거냐면은 여러분들 날개 해석할 때 받은각이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세퍼레이션이 나가지고 익형으로 기능을 못 하잖아요. 양력을 발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받은각 수준에서 놀아요. 너무 크지 않게. 얘도 그러니까 받은각이 크지 않으니까 탄젠트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탄젠트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추진기 날개 위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R이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R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의 값으로 지정을 해주자. 그러면 2 곱하기 R인데 얘를 그냥 날개 끝 위치인 D로 놓자. 지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걸로 하고 싶었는데 R 대신에 라지 R 써주면은 날개 끝에 회전에 대한 걸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2 곱하기 R이니까 걔가 지름이잖아요. 파이 D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 VA는 배 뒤에 달려있을 때 의미가 있죠. 추진기가 배 뒤에 있을 때 VA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배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생으로 추진기만 있다고 하면, 아니면은 배에 대해 영향 안 받고 그냥 추진기가 가는 속도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얘가 그냥 전진 속도로 맞춰도 문제 없겠죠. 편하게 가자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모든 조건에 대해 동일하잖아요. 물론 알파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례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ND분의 V라는 상수가 하나 나와요. ND분의 V는 결국엔 뭐냐면은 들어오는 속도 성분과 전진으로 인한 속도 성분이랑 추진기의 회전으로 인해서 날개가 맞닥뜨리는 회전 속도 성분이랑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걔가 뭐랑 관련이 있다? 날개 받은각에 관련이 있다. 그럼 날개 받은각에 비례해서 양력이 커진다는 거 잘 알려져 있죠. 뭐 너무 받은각이 커지면 세퍼레이션이 나서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에서는 날개 받은각에 양력이 비례를 하니까 우리가 얘만 같게 하면 ND분의 V만 같게 하면은 모형이랑 실제 배랑 추진기가 발생하는 양력이 서로 닮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지우면은 다 지우고 설명을 하자면은 추진기에 대해서는 동력학적 상사를 맞출 수가 없다. 추진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운동학적 상사만 맞출 건데, 운동학적 상사는 뭐에 관련돼 있냐면은 추진기에 들어오는 유동의 받은각인 것 같다. 여기가 아니라 아까 이쪽이었죠. 근데 받은각은 뭐에 연관이 있더라? 들어오는 유동 성분이랑 전진으로 인한 유동 성분이랑 회전으로 인한 유동 성분의 비율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얘를 결국에는 제일 간단하게 말하는 ND분의 V라는 게 운동학적 상사를 만족하는 뭔가 그 중요한 수가 되는 거예요. 프루드 수라고 하면은 뭐 속도와 뭐 루트 GL의 비율 그런 식으로 나오듯이 ND분의 V를 맞춰주면은 모형이랑 실제 추진기랑 받은각이 같아지니까, 날개의 받은각이 같아지니까 결과가 같을 거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J라고 쓰고요. 얘를 전진비.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서 전진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책에서는 뭐 이런저런 그 버킹 앤 파이 시어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해석해봐야 실제로
그 한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몇 분 됐어요? 15분. 잘랐다 할게요.